부담이 많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동 대응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 하나가 아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가면은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합니다. 이 여러 문제를 중국 관계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처리하는 게 좋을지 오늘 김영수 제도를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해군 제독 출신 중에 제일 솔직하고 많이 아시고 현장에 대한 가격이 출중한 그런 분이세요. 정말 그 문제 두 가지를 좀 앞으로의 대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지혜로운 얘기잖아요. 제가 이제 군을 떠난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전투형 군대, 행정형 군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투형 군대, 행정형 군대가 존재하지 않고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이고 또 우리 군은 강하고 장병은 용감합니다. 그 제1연평해전 때 보면은 총을 쏘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서 보니까 총을 맞았습니다. 한 손으로 쏘는 장병들입니다.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보면은 주변이 불바다가 되고 철모에 불이 타들어가도 영원하게 싸웠습니다. 그런데 당시 해외 언론이 한국군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다 하고 보도가 된대요. 이게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장관님이 앞에 앉아 계신 데서 국방부 장관이 앉아 계신 데서 이게 지휘부 때문입니까? 장병 때문입니까? 이렇게 제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기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. 9.11 테러가 그랬고 세계 안보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 펜타곤도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기습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북한이 마음먹고 우리나라 육해공군 전 지역에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는 거죠. 공격할 사람은 딱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기습은 당할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장병보다도 지휘부가 지금까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계속 얘기해보면서 지휘부의 대비태세가 위기관리 능력과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보다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통수권자와 군사 지휘기구 간의 이런 공감대와 의지,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또 어떤 이런 그 뭐랄까 수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무기 체계를 월등하게 백화점을 묵은 사례에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지휘부의 먼저 대비태세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난번 그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와가지고 어떤 그 토론회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. 그리고 또 핵무기도 갖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핵무기를 못 갖도록 북한을 그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조차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어느 그렇지 않아도 그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포럼에 또 참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 중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었습니다. 거의 다 그 친중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우리 사회에 반미와 친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중국의 정책과 전략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편이 되어버리는데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중국 편이 되고 미국을 배반한다면 그 어떤 미국의 한 학자가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이
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할 기로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 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.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를 침범해왔지 우리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미국은 누가 인권을 존중하느냐 누가 민주주의냐보다도 누가 미국 편이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북한도 중국을 잘 못 믿는다고 하거든요. 북한이 중국을 포기하고 우리 핵무기 다 버리고 미국 편이 될 테니까 우리 편이 되어달라 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중국과 가까워져 가지고 중국 편이 된다면은 미국은 북한 편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를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EU 전체보다도 중국과 그 양이 더 많다고 하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계는 개선하되 한미 관계를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뭐 좀 또 이 기록이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은 미국이었어요. 미 해군이었습니다. 태평양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미 칠함대가 와가지고 헬기로 계속 감시를 해가지고 살려준 거지 않습니까? 근데 햇볕 정책을 통해가지고 미국을 불편하게 했습니다.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소개했습니까?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디스맨이라고, 디스맨. 그건 엄청난 모욕을 준 것이거든요. 우리가 미국을 배신할 때 6.25 때 우리를 살려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. 절대로 한미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공고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어야 표범이나 사자가 못 잡아먹듯이 제주도에 우리 해군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이호도 북원이나 중국이 나타나면 우리도 가서 대응을 해야지. 아무 무대응이면은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중국이 우리 편이 되고 중국 우리 말을 듣는 게 절대 아니죠. 요즘 그 중국이 하는 언행을 보게 되면은 한국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지 않는 한 중국의 영향권에 들게 되고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아주 김혁수 제도에 집중하고 탁월한 국가관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. 오래간만에 해군 제도 중에 정말 출중한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. 국가적인 재산입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. 제가